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네, 여러 가지 업종을 이렇게 거쳐서 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업종을 거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적응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응을 빨리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업 그리고 기획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각각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이 이렇지 않았어요. 좀 약간 말도 별로 없었고 이제 직장이 좀 바꿔준 거예요. 아까도 얘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누구나 적응해요. 적응력이 강한 동물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절실함이 없으면 적응하지 못해요. 내가 보면 내가 그냥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 월급 나온다 이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 매너리즘 많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자기 마음가짐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내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 디뎠을 때 매장의 점포 관리자로 일을 시작했지만 과연 내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럼 나는 매장 관리자만 평생 하다가 창업해서 또 매장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직도 나름대로는 좀 많이 한 편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프랜차이즈는 오너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획만 10년 했다. 오너? 못해.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또 거꾸로 매장에서 한 10년 했다? 오너? 못해요. 기획 못하는 거야. 시장을 넓게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랜차이즈 회사 입사하면 이직도 막 나는 내가 자신 있으면 조금 더 작은 회사에 가서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이직도 나쁘지 않다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회사별로 다 여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회사 장점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이직도 나쁘지 않다.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는 적응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건 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닥쳤을 때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려는 사업이 네. 뭐 공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 반찬 프랜차이즈는 아니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찬만 갖고 하는 프랜차이즈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1세대 반찬 사업이 장표대로 좀 대변을 될 건데 지금 매장이 좀 올드 패션하고 좀 많이 없잖아요. 이유는 아줌마들이 마트 가서 이마트 가서 한 번에 장 보는 개념에 반찬 몇 개 사는 게 낫지 반찬 전문점이라고 갈까는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 내가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지금 있는 이 모기업 반찬단지의 회사하고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몇 억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은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컨설팅 개념하고 바이저 개념을 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니즈가 많아. 쉽게 얘기하면 반찬 가게 프랜차이즈 매장 잘 안 가요. 여기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하 아직도 있나? 그 계단 내려가는 코너에 아줌마 셋이 하던 그 당시부터 그 반찬 가게가 제일 잘 돼. 엄청나게 팔아. 한 분은 점 붙이고 한 분은 이거 나물 묻히고 젓갈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느끼는 게 좀 다를 거고, 반찬 프랜차이즈만 하지는 않을 거야. 만약 하게 되더라도 내가 뭐 아까 얘기하면 한정식을 좀 스퀴즈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하는 데 있어서 반찬 우리 거 먹고 맛있는데 저기 보니까 소포장 돼 있네. 이거 아까 드셨던 거예요. 우리 남편도 하나 사다 줄까? 이렇게 그랩하기 쉬운 거, 좀 저렴하게 택하기 쉬운 거, 이런 거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같이. 네. 그 강의 중에 잠깐씩 언급하시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과 이미 좀 친하고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나러 다니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만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좀 소개했으면 좋을 만한 분들에 대해서 그냥 좀 여러 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장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여기 월화고기 전진영 동생도 이제 형 동생하기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친구도 자기 관념 뚜렷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장사라는 게 뭔지 너무 잘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도 그냥 찾아가서 만나요. 나 이렇게 여기 김영석 대표님 강의 듣고 잘나셨다 그래갖고 한번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와서 만나면 되고, 이런 분들 괜찮고,
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CEO 존경하는 CEO는 없어요. 나는 내가 소통할 정도의 거리에 있는 CEO가 좋은 거지 우리 업계 뭐 예를 들면 피자알볼레 이재엽 대표님 이런 사람 존경해요. 진짜로 자수성가했고 만나보고 싶은 분이지. 근데 우연찮게 우리 식당에 오셨더라고. 나중에 꼭 만나 뵐 거야 이런 분들. 뭐 오늘 통해서든지 언제 통해서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분들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지금까지 계속 잘 성공해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실천을 꼭 해놓는 분들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요. 여기 허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인덕션 사업하기 전에 다른 거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팀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의 기가 있고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진짜 차 한 잔 마셔도 그거만큼 진짜 책 수십 권 읽으면 뭐해. 가서 진짜 말씀 듣고 아 그랬구나 내 가슴에 새기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예, 그 프랜차이즈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분위기 본사들이 압박 받는 걸 떠나서 이제 운영적으로 또 가맹점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뭐 이게 정답이란 걸 참 찾기는 어려울 건데 앞으로 2018년도 이후부터 프랜차이즈의 어떤 운영이나 가맹점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 같으세요? 그건 제가 점쟁이 아니니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개선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뭐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피자 알볼로도 있고 교촌 F&B도 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쪽을 부각시켜서 이 프랜차이즈 산업 100조 원 시장을 자꾸 빙산의 일각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매도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건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시장이 되게 위축할 수 있거든요.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경제상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 실업자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대신 본사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뭐 로얄티 개념을 좀 정확하게 도입해서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기존에 안 내던 가맹점주가 1억인데 300만 원씩 본사에 내야 돼 3%. 아유 왜 내 그걸 내가? 야, 법이 바뀌었어. 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상조 그 위원장님하고 이게 뭐 프랜차이즈 이렇게 좀 어떤 단체라든지 좀 조율이나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꿔야 된다. 너무 강압적으로 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가맹 사업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저시급 만원대 이미 거의 들어갔다고 네,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강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30평대 매장은 없어지고 대형 매장이 시스템화 된다고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이제 10평에서 20평 정도 정말 자영업자들은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대표님만의 노하우로 솔루션을 하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언자는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지. 뭐 다 내년부터 30분 매장 싹 없어지면 어떻게 해? 30매장 반으로 가여서 15평씩 거기 임차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 분위기상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도 매장 채선당도 똑같을 거예요. 구인난 많죠. 엄청나게 구인난이 많아. 이게 무슨 돈을 많이 줘도 안 와. 이제 식당 자체는 3D야. 3D라 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일본을 제가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요즘엔 못 갔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좀 심야식당처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준비 없는 창업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던 거고 그거를 악용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았다. 물론 피자 알볼로도 있지만 피자 알볼로스럽지 않은 피자집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자성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고 해결 방안은 딱히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창업자들이 먼저 자영업자들이 그 견지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은 길어야 된다고 보고 엊그저께 저기 바달비 손승달 명장님 뵀는데 그 워낙 해박하시고 뭐 한식에서는 명장님이신데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우리도 이제 저기 프랑스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처럼 허가를 내주더라도 식당 누구나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는 게 식당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거에 자격 요건을 좀 갖춘 사람들한테 좀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대출이 진짜 많은 사람은 시험폭탄 들고 창업하는 거거든 사실. 주유 대출 받고 아파트 대출 받고 창업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뭐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뭐 방안이 딱히 나오진 않겠지만 창업할 수 있는데 아니면 또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자격 요건 정도는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규제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런 자영업자들이 성공을 하고 이런 거 그럼 자영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뭘 조리를 어디서 6개월 정도 했던 걸 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조건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실패 없는 창업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까 전에 그 협동조합 만든 것까지 해서 그 과거의 역사를 다 되짚어 주셨는데요. 최근에 열강 부대찌개 오픈하셨죠? 협동조합 부대. 오늘 가옥을 했어요. 오늘. 예, 오늘이죠. 예.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포럼 협동조합의 계획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비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프랜차이즈 포럼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거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유영남 대표도 이번에 그거였었나? 네, 아카데미 회원이었는데 우리 강좌 이게 되게 많잖아요. 무슨 뭐 대학교에도 되게 많고 CEO 과정 이런 거 프랜차이즈 과정도 많고 그다음에 뭐 잡지사에서 하는 것들도 많고 기관에서도 하는 것들도 많은데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된 교육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심화 과정으로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포럼 협동조합에 관련된 브랜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부대찌개를 시작했으니까 부대찌개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A란 부대찌개, B란 부대찌개, C란 부대찌개 있고 우리가 포럼 부대찌개가 D에 있으면 D는 좀 다르구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진짜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문제 있는 행동만 안 하게 되면 사실 선한 착한 프랜차이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 협동조합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진짜 가맹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본사를 앞으로 좀 만들 거고 브랜드는 여러 개를 우선 할 생각은 우선 없고요. 우선은 부대찌개 위주로 좀 할 거고 교육 사업에 좀 매진할 생각이에요. 이게 이렇게 쭉 하신 내용 보니까 이제 아픔이 참 많아요. 네. 네, 이제 아까 이제 업계 이제 자정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세세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이제 막 창업을 하거나 또는 뭐 실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외식업을 40년 정도 바라보면 자정 작업에서 하나 궁금했던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에서 본부장까지 올라간 짧은 시간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그걸 발파하는 비슷한 브랜드들을 많이 런칭하면서 브랜드 포화 상태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젊은 실무자들하고 젊은 대표님들한테 경험상에서 해주실 말씀이 없는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 중에 몇 가지는 저도 그냥 좋은 표현에 벤치마킹을 한 거고 나쁜 표현을 갖다 베낀 거지 뭐 솔직히 몇 가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설명하기 좀 뭐하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모방하고 혁신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모방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모방하는 거라고 몰라요. 네, 진짜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00원짜리 삼겹살 프랜차이즈가 생겼어요. 저는 그걸 프랜차이즈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고기 유통사업이지. 그건 프랜차이즈. 왜냐면 이게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옆에다 똑같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삼겹살 10,000원 옆에 삼겹살 그거 다 생길 수 있고 그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표님들이 그래도 우리 매출 200억이야. 200억 하시는 고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지 저는 프랜차이즈 하잖아요. 핵심 가치가 없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책임은 누가 져요? 을이 지는 거예요. 창업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지. 야, 나 빨리 해야 돼, 하루라도. 그래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야. 옆 동네다 해야. 그럼 뭐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벤치마킹을 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얘가
1,900원짜리 삼겹살 브랜드를 할 때 나는 15,900원짜리 양념 육하고 저기 돼지 내장 곱창하고 뭐하고 같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삼겹살도 하나가 되고. 근데 메뉴에 대한 변하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진일부한 브랜드를 내야지 똑같이 그냥 복사기 돌리듯이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내가 아까 했던 것들 중에 안 좋은 게 돼 있잖아요. 이 꼬리표야 돼, 꼬리표. 그러면 내가 안 좋았던 기억을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그 당시에 나랑 맺었던 점주님들이나 그 당시에 나를 일했던 내 협력업체들은 나를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얘는 그때 그 회사 걔 옛날에 사기꾼이었어. 대답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해외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그런 해줄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 있어. 사람을 조심해라. 한국 사람. 예. 외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한국 사람이다. 뒤통수는 한국 사람에게 맞는다. 이거 진짜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한국에서 잘 된다고 외국에서 다 잘 되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 롯데리아가 중국 사업에 처음에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불고기 보고 갖다 팔면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망한 거지. 현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자에 예를 들어 토핑이 올라가면 불고기 토핑 여기 좋아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엔 오리고기로 토핑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거지. 그냥 한국에서 잘 된다고 너도 나도 중국 가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 물론 그거는 시류 때문에 그래. 한류라는 시류 때문에 그렇지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내가 보기에는 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브랜드 보면 한국 사람들 많은데 한국 사람 상대로 장사할 생각해서는 의미가 없고 그 외국인 현지화해서 할 생각을 하고 저도 호두 과자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누가 팥 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팥이 없는 거예요. 호두 과자에 팥 들어가냐 팥. 앙코를 감자로 만들었다는 얘기. 단 거 좋아하니까 감자 으깨서 설탕 넣어서 했는데 좀 괜찮게 됐었는데 어쨌거나 현지화를 좀 해야 된다. 메뉴 같은 걸 특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 습관이나 예의 범절이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잘 이해 못하면 그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중국에 사업하면 반 중국 사람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 믿지 마라. 한식으로 지금 다시 복귀하시는 게 조금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 약간 책임감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파스타는 어디 나라 요리야? 그 이탈리아 요리지. 이태리 요리지. 초밥은 어디 거야? 그 일본 거지. 한국 건 뭐야? 된장찌개인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몇몇 선배님들 중에 바달비 한정식 하는 손승달 명의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 되게 존경하고 그 다음에 맛이라는 박노진 대표님 되게 존경하고 이바돈 감자탕 하는 큰 범죄 한식이지만 이바돈 감자탕 하는 김 회장 이런 분들 좀 존경하는 게 김치 담글 줄 알잖아요. 이제 우리 김치 못 담궈. 여기 집사람들 김치 담그시는 분 있어요? 거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김치라는 거 저는 집에서 된장을 좀 담궈요. 어머니한테 배워서 가끔 된장 싸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또 이제 콩 이렇게 해갖고 매주는 안 되니까 알콩 매주에서 발효시켜갖고 이렇게 독에다 넣고 소금하고 물하고 넣어서 장가리 하고 이런 거 좀 하는데 어쨌거나 대표님 말씀대로 한식은 힘들어요. 반찬 다 만들어야 되지, 밥 해야 되지, 찌개 있어야 되지, 그 다음 메인 메뉴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일반 가정식 한식이잖아. 우리 일본 가정식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일본 가정식 얼마 정도예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그러면서 왜 백반집에 가서 6,000원, 7,000원 거 비싸다고 생각하냐고. 더 어려운 요리거든. 일본 가정식은 별거 없어. 그냥 미소 된장국 하나 풀어주고
계란 뭐 이렇게 해주고 뭐 해주고 이게 다인데 우리 잘 봐봐. 나물하려면 다 손질해갖고 저 데쳐갖고 양념 된장을 하던 가진 양념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된장찌개 된장이 있으니까 된장찌개 끓인 된장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몇 개월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너무 맨날 집에서 먹다 보니까 진짜 간과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피자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대표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역으로 이 시장은 개척만 하면 내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분야니까 내가 잘 개척해 놓으면 이거 내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참모님들이 할 거를 지금 우리 공장에 소포장 생산 라인을 갖추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더 맛있는 반찬을 직접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조금 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식당에 그 대표님의 된장이 쓰일 법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식재의 스토리텔링이 된다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된장은 차별화하기가 힘들다. 이제 내가 된장 사업하면서 수없이 많은 된장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마트에 가도 있고 식당에 쓰는 된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 5종이면 거의 다 걸려요. 아실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H 회사 찌개 된장, 뭐 CJ 거, 뭐 진미식품 거, 뭐 이렇게 다 걸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된장은 그거 자체로 요리가 아니에요. 그저께 손수남 원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된장은 그거 자체가 요리가 아니에요. 된장만 풀어서 국물이 나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장의 특색을 갖추는 데 있어서 내 거는 제 제품은 베이스다. 그 베이스만 쉽게 얘기하면 밑간이니까 그 베이스만 은은하게 잔잔하게 진짜 제대로 된 된장 맛을 내주면 된다. 그 매장에선 거기다가 뭐 소고기 베이스로도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멸치 베이스로도 할 수 있고 솔치 베이스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야채 베이스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매장의 색깔을 갖춰주면 되지. 너가 그것까지 해서 차별화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지 말고 대신 정직한 제품을. 사실은 저희 이 김본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공장에 사실 저를 되게 싫어하는 게 좀 깐깐하게 해서 발효 과정도 다른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3일 걸릴 거 제가 한 하루만 더 해주세요. 그게 더 맛있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내 것 때문에 생산 라인이 좀 바뀌는 거야. 그 처음엔 짜증을 내지. 근데 더 맛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있고 이거는 차별화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다. 된장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 제품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소금, 쉽게 얘기하면 소금, 뭐 간장 이런 게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소금이나 간장도 있지만 차별화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저도 사실은 삼겹살집 할 때 소금을 차별화하려고 무슨 뭐 봉선화 소금, 뭐 코셔 솔트 뭐 이런 거 다 봐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코셔로 하긴 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찍어 먹으니까 그나마 낫고 써먹기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뭐 멕시코에서 나는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된장은 전면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하기 위한 베이스니까 그 된장의 본연의 맛만 잘 내다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식당 사장님들한테 제가 좀 그렇게 받아서 차별화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추후에는 제가 기능성 제품을 소포장 생산으로 좀 할 거예요. 가정용으로 뭐 150g짜리 뭐 우렁 된장 예를 들면 뭐 150g짜리에다가 뭐 티백 멸치 티백 붙인 뭐 이런 된장 넣고 야채만 넣고 끓이면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내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식당 쪽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가격의 경쟁력은 좀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있고요.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거 다 나가나? 대기업은 그 대리점, 특판점, 뭐 총판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좀 건너가고요. 저는 이제 된장을 공장에서 직접 제가 받아서 우선은 이제 유통망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반찬 단지라는 유통망을 통해서 식자재 업체로 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앞으로도 식자재랑 저희 다이렉트로 거래할 거고 총판이나 대리점 개념은 진짜 엄청나게 수십억 정도 매출할 때나 생각할 거고 지금은 그 식당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식당에 관련된 식자재 업체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자꾸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이나 뭐 도매하는 친구들 많아서 야 이거 좀 풀어봐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안 될 확률이 높아.
왜냐면 큰 식당에서 제가 자꾸 검증을 받아야 야 너네 거 여기 거보다 괜찮네. 야 근데 싸네. 야 우리 써볼게. 이런 전략을 사실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영업할 거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같은 급이면 저희가 한 10%에서 15% 정도 삽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희 포럼에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패친 아니신 분들은 페이스북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저랑 사진 찍으실 분은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공유 FC 포럼이죠 지금이? 네, 공유 FC. 공유 FC 포럼이 저는 그냥 제 느낌에 프랜차이즈 포럼에 그냥 바로 밑에 동생 같아요. 제 느낌에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바로 밑에 동생 같아요. 그래서 애정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제가 여기 처음 왔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윗사람들이 못 가게 해서 못 온 거지. 여기 맨날 보면 우리 포럼 사람들 맨날 앉아 있는 거야. 아까 그리고 제보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여기 앉아 있고 나는 못 가게 하는 거야.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애정이 많은 공유 FC고, 나중에도 또 불러주시면 뭐 기회가 되면 또 오겠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와서 할 거고, 방수준 시사비 그만둔 다음이 중요해요. 방수준 시사비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이건 독재야. 왜냐? 개인적으로 힘들어져. 말이 많아져. 조직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정관이 중요해. 룰이 중요하고. 근데 뭐 가리키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하면, 지금 단톡방에 700명? 와 대박이죠. 단톡방에 700명 나 같으면 거기 가입 안 해요. 우린 지금 포럼에 단톡방에 82명. 소수정예만. 그리고 정모에 나와서 몇 번 친해져야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글은 거의 다 읽어요. 오늘 뜨면 한두 명 빼고 거의 다 읽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700명이 다 읽어요? 글을? 그 숫자가 써 있잖아요. 보기 보는 것 같은데요. 다 읽어요? 예. 빵으로 없어져요? 거의 예. 와 대박이네. 그러면 엄청 뭐랄까 끈끈한 조직인 거야. 이거를 좀 잘 이끌어가서 프랜차이즈 포럼보다 더 훌륭한 포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샵 김정덕, 샵 김본된장, 샵 이런 것 좀 검색할 거니까 알아서들 좀 올려주시고 된장 받아가시는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찌개 된장이니까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요. 딱 제가 2분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된장은 밀가루 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찌개 된장급 아니면 콩 100% 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시판용 밀가루 된장은 텁텁한 맛이 있어요. 된장찌개를 집에서 끓일 때 좀 저렴한 된장은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렴한 된장은 된장을 나중에 푸는 거예요. 제 노하우예요. 물하고 야채하고 멸치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육수 그냥 맹물 이렇게 끓이세요. 끓여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됐을 때쯤에 풀어주면 맛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된장을 계속 풀고 끓이면 밀가루나 찹쌀가루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나중에 좀 텁텁해져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거는 우리 이렇게 캠핑 갈 때 저렴한 거 하나씩 사가잖아요. 그런 건 좀 된장을 나중에 넣으면 맛있다. 그 다음에 100% 콩된장이나 집된장이나 김본된장 이런 스타일은 끓이면 끓일수록 이게 구수한 맛하고 감칠맛이 많이 올라오니까 요리하실 때 육수를 먼저 내시고, 된장 육수를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야채 베이스 드시면 훨씬 더 맛있다. 이상입니다.